지난 12년 사이에 구단 가치가 무려 20배를 훌쩍 넘는 성장을 이룩한 구단이 있습니다. 2010년 포브스가 선정한 이 NBA 구단의 가치는 전체 18위인 3억 1,500만 달러. 하지만 작년 추산된 구단 가치는 무려 전체 1위에 해당하는 70억 달러였는데요. 이 구단은 바로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그리고 이러한 워리어스의 성장을 이끈 3명의 선수가 있죠. 스테픈 커리, 클레이 탐슨, 드레이먼드 그린. 이 세 선수는 팀을 대표하는 프랜차이즈 스타들로 워리어스의 팬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선수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샷들을 펑펑 터뜨리는 올타임 최고 3점 슈터인 커리, 그래비티를 이용한 정확한 3점과 단단한 수비를 자랑하는 기계신 탐슨, 그리고 이들에게 적절한 스크린과 패스를 제공하며 리그 최고 수준의 수비를 뽐내는 디그린. 이 세 명의 조합은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는 역사상 최고의 트리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셋이 함께 뛴 경기에서의 승률은 70% 이상. 그리고 그 힘들다는 플레이오프 무대에서도 세 선수 모두 승률 67%를 넘기고 있죠. 하지만 더는 이 대단한 트리오를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린이 2023년에, 탐슨이 2024년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아쉬움을 담아 컷탐그 등장 이후 지금까지 워리어스가 어떤 여정을 걸어왔고 어떻게 지금 저 자리에 군림하게 되었는지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컷탐그 등장 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2000년대는 매우 암울했습니다. 01-02 시즌부터 09-10 시즌까지 단 한 시즌 말고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모조리 실패했던 것인데요. 그런데 2009년 미국 동부 어느 무명대학교에서 한 선수가 워리어스에 입단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수의 신체 스펙은 입단 당시 약 188cm에 82kg 남짓.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NBA에서 아주 보잘것없는 신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운동 능력 또한 좋지 않아 골 및 마무리는 물론 수비에서 엄청난 단점을 지니고 있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 선수가 워리어스의 구단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버릴 것이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이런 스펙으로 NBA에 스카웃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선수에게 독보적으로 빛나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거리를 가리지 않고 터뜨리는 3점슛 능력을 자랑했던 것이죠. 이 무기를 바탕으로 자신이 소속된 팀, 아니 한 팀을 넘어 NBA 리그 전체를 완전히 바꿔놓게 된 이 선수가 바로 당시 데이비슨 대학의 스테픈 커리였습니다. 커리는 입단 후 첫 시즌부터 루키 최다 3점슛 기록을 갱신하는 등 기대 이상의 활약을 하기 시작했죠. 잘 될 놈은 뭐래도 잘 된다는 말이 정말인지 2009년 커리를 지명한 후 골스에는 2명의 복덩이가 더 굴러들어옵니다. 바로 2011년 드래프트에 지명된 클레이 탐슨과 2012년 지명된 드레이먼드 그린이었죠. 탐슨은 1라운드 11픽, 그린은 2라운드 35픽으로 지명되었는데요. 이렇게 워리어스는 오직 드래프트만을 통해 훗날 영구 결번이 될 위대한 트리오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선수는 팀과 함께 가파르게 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공격 측면에서는 최고지만 수비면에서는 약점을 보인 커리의 수비를 탐슨과 디그린이 도와주고, 득점력과 수비력은 좋지만 시야가 부족하다는 단점을 가진 탐슨은 커리와 그린이 채워줬습니다. 그리고 슈팅을 포함해 공격 능력이 부족한 디그린의 약점을 커리와 탐슨의 스페이싱으로 상쇄되자 세 선수의 장점이 극대화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며 커리와 탐슨이 주전급으로 성장하자 12-13 시즌 오랜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했고 상위 시드였던 덴버를 잡아내고 2라운드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듬해 디그린이 주전으로 합류한 13-14 시즌에는 비록 아쉽게 1라운드에서 탈락하긴 했지만 강호 클리퍼스를 상대로 7차전까지 끌고 가는 저력을 보여주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점점 서부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워리어스의 여정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죠. 그들의 성장세는 다음 시즌인 14-15 시즌에 정점을 찍고야 맙니다. 이 시즌에는 그동안 팀을 이끌던 마크 잭슨 감독 대신 해설자로 일하던 스티브 커가 새 감독으로 부임했는데요. 커 감독은 컷탐그를 그 누구보다 잘 활용할 수 있는 워리어스의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커 감독은 수비 중심의 팀 컬러를 컷탐그를 중심으로 하는 화끈한 양국 농구로 전환하였고, 이 커 감독 휘하에서 워리어스는 대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즌 워리어스가 거둔 승수는 67승 15패로 구단 역사상 최고 승률을 기록하며 리그 전체 1위를 기록한 것이었죠. 이러한 성적을 바탕으로 커리는 생애 첫 시즌 MVP를 수상했고, 이들의 이러한 기세는 플레이오프에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뉴올리언스, 멤피스, 휴스턴을 차례로 꺾은 워리어스는
마침내 명실상부 리그 최고의 선수 르브론이 이끄는 클리블랜드를 파이널에서 만나게 됩니다. 끝판대장과 같은 르브론의 클리블랜드는 역시나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2차전 커리가 델라베도바를 매치업 상대로 하여 3점슛 15개 중 12개를 실패하는 등 공격에서의 어려움도 있었지만 역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바로 르브론을 막는 것이었죠. 르브론 제임스는 1, 2, 3차전에서 각각 44점, 39점, 40점을 기록하는 등 공수양면에서 엄청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에 1승 2패로 시리즈에서 밀리자 커 감독은 승부수를 던지게 되었는데요. 바로 이때까지 모두 벤치로 출전하던 안드레 이고달라를 주전으로 기용한 것이었습니다. 커 감독의 이러한 용병술은 완벽하게 적중하였고 이고달라는 르브론을 단 20득점으로 막아내는 데에 더해 본인은 22득점, 8리바운드를 기록하며 공수에서 모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고달라의 활약을 바탕으로 시리즈의 주도권은 워리어스에게 넘어오게 되었고 그 기세를 이어 5차전, 6차전 모두 연이어 잡아내며 마침내 그토록 원하던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죠. 이 우승은 1975년 이후 무려 40년 만에 차지한 값진 우승이었습니다. 압도적인 퍼포먼스와 특유의 농구 스타일 그리고 커리와 탐슨의 3점 쇼까지 늘 재밌는 경기를 선사했던 워리어스는 이후 엄청난 인기를 구가하기 시작합니다. 부작용이라면 동네 농구에서 그렇게 딥스리를 난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개빡치는 것이었죠. 이러한 워리어스의 열기는 다음 시즌에도 식을 줄을 몰랐고 오히려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그리고 세 번째 경기 워리어스의 기록지에는 승만이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워리어스는 개막 후 23연승을 내달렸고 마침내 보스턴과의 경기에서 24연승을 거두며 개막 후 24연승이라는 엄청난 대기록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워리어스는 정규 시즌 80경기 중 단 9패만을 기록하며 NBA 역대 단일 시즌 최다 승인 73승에 성공했고 에이스 커리는 이러한 팀 성적과 평균 득점 31점, 야투율 50.4%와 3점 성공률 45.4%라는 말도 안 되는 활약을 앞세워 역대 최초로 만장일치 MVP를 수상하게 되었죠. 하지만 이후 플레이오프에서 워리어스는 OKC를 만나 1승 3패를 기록하며 탈락 위기에 처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그들의 73승은 운으로 따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3차전 딜그린이 아담스에게 꽈추어택을 시전하는 등 여러 논란이 있기는 했지만 볼스는 결국 뒷심을 발휘해 OKC를 잡아내며 또다시 파이널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워리어스는 거짓말처럼 우승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패배를 모르던 그들을 도대체 누가 막았던 것일까요? 그들의 앞을 막은 것은 바로 킹 르브론 제임스였습니다. 사실 워리어스의 패배를 점쳤던 이들은 거의 없었는데요. 이러한 예측을 증명이라도 하듯 워리어스는 1, 2, 4차전을 잡아내며 3대1로 우승이 코앞이었던 상황이었죠. 하지만 자신의 고향팀인 클리블랜드에 우승을 안기고야 말겠다는 르브론의 일념은 1승 3패로 뒤진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르브론은 특유의 릅당탕탕을 중심으로 골스의 수비진을 휘저으며 두 경기를 연속으로 잡아내 마침내 시리즈를 동점으로 만들었고 워리어스의 안방에서 열린 7차전도 역사의 영원히 기억될 더 블락과 양아들이라고 불렸던 카이리 어빙의 빅샷을 통해 승리하면서 리그 최다승을 기록한 팀을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워리어스는 아쉽게 준우승을 기록하게 되었고 그들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품고 우승을 위한 확실한 카드를 물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눈에 들어온 선수는 바로 작년까지 혈투를 벌였던 상대이자 OKC와의 계약 만료로 FA가 된 지구 1옵션 케빈 듀란트였죠. 팀의 주축 선수들과 관계자들은 그의 영입을 위해 듀란트가 휴가를 즐기고 있던 햄튼으로 총출동하였고 우승이 고팠던 듀란트에게 제갈공명을 꼬시는 유비마냥 우승 반지를 눈앞에서 딸랑딸랑 흔들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열렬한 구애에 듀란트는 결국 홀라당 넘어가 버렸고 워리어스는 커리, 탐슨, 그린, 이고달라에 더해 듀란트라는 강력한 카드를 손에 넣게 되었죠. 이른바 햄튼5의 탄생이었습니다. 이 햄튼5는 정말 농구 멋같이 하네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조합이었는데요. 전 시즌 73승을 기록한 팀에 MVP급 선수가 더해지자 도저히 막을 수가 없게 돼버린 것이었죠. 죽어라 뛰어가서 커리를 막으면 옆에 사기캐인 듀란트가 나타나고 듀란트를 또 막으니 옆에는 3전 기계 탐슨이 서있는 그야말로 미치겠는 상황이죠. 이렇게 듀란트를 등에 업은 골스는 16-17 시즌 그리고 17-18 시즌 리핏을 달성하며 골스 왕조의 탄생을 만천하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드림팀을 완성한 워리어스는
01-02 시즌 레이커스 이후 아무도 이루지 못한 업적 3핏에 도전하게 됩니다. 정규 시즌을 당연하다는 듯이 1위로 통과한 워리어스는 LA 클리퍼스와 휴스턴 로켓츠 그리고 포틀랜드를 연달아 잡아내며 5년 연속 파이널에 진출하게 됩니다. 대망의 3핏까지 단 한 발자국만이 남은 상황. 그들의 마지막 상대는 레너드가 이끄는 토론토 랩터스였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워리어스가 한 수 위였지만 워리어스는 듀란트라는 강력한 카드를 부상으로 잃어 그 누구도 함부로 결과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듀란트의 공백은 생각보다 굉장히 컸습니다. 또한 탐슨과 루니도 2차전에 부상을 입어 워리어스의 전력은 매우 약화되고 말았죠. 그렇게 4차전을 마치고 워리어스가 받아든 성적표는 1승 3패. 한 번만 더 패배한다면 이대로 시즌이 마감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시즌의 마지막이자 3핏이라는 대기록 달성 실패를 맞이할 수 있는 5차전. 이 경기를 패배한다면 그동안 공들여 쌓았던 탑이 무너지는 것은 물론 패배한 팬들과 선수들 또한 크게 좌절할 것이 분명했죠. 결국 워리어스는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이자 구세주 케빈 듀란트의 복귀를 선언하게 됩니다. 통산 8번째 우승에 눈이 먼 작전이었죠. 가 아니라 열렬히 응원하는 팬들과 팀의 승리를 위한 결정이었죠. 듀란트의 복귀는 벼랑 끝에 놓인 워리어스에게 매우 큰 희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5차전, 듀란트는 11분 동안 11득점을 펼치며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워리어스에게 매우 커다란 악재가 발생하고 맙니다. 무리하게 복귀를 감행한 듀란트가 2쿼터에 아킬레스건 부상을 입어 시리즈 아웃이 된 건데요. 비록 듀란트의 투혼을 통해 승리를 따내긴 했지만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워리어스는 또다시 듀란트를 잃고 6차전에 돌입하게 되었고 경기의 양상은 초박빙 상황. 워리어스는 게임 6 클레이의 활약을 필두로 다른 선수들도 득점을 착실히 쌓아갔고 토론토 역시 이에 밀리지 않으며 그 누구도 승패를 예측할 수 없는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졌죠. 그러나 이때 골스에게 또 다른 대형 악재가 발생합니다. 바로 탐슨이 덩크 시도로 무릎을 감싸쥐고야 만 것인데요. 탐슨은 집념과 투지를 불사르며 다시 돌아와 자유투 2개를 집어넣었지만 결국 이날 경기에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날 좋은 활약을 보여주던 탐슨을 잃은 워리어스는 급격하게 무너지게 되었고 커리의 마지막 3점 슛을 실패를 끝으로 워리어스의 3핏 도전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워리어스에게는 너무나 뼈아픈 패배였죠. 그리고 맞이한 19-20 시즌 사치품 논란과 그린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작용하여 듀란트는 사인 앤 트레이드로 브루클린으로 떠났고 여기에 탐슨마저 부상으로 전력에서 빠져버린 골스. 하지만 부잣집은 망해도 3년은 간다는 말이 있듯 여전히 커리와 그린이 건재했기에 못해도 플레이오프는 갈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는데요. 놀랍게도 이러한 예상은 모조리 빗나가고 맙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커리의 손부상이라는 또 다른 악재까지 맞이한 워리어스. 온 우주의 기운이 워리어스를 방해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워리어스의 이 시즌 순위는 전체 꼴등인 30위. 전 시즌에 준우승을 차지한 팀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성적표였는데요. 5년 동안 3우승, 5연속 파이널 진출에 성공하며 왕도를 세웠던 워리어스는 이렇게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음 시즌인 2021 시즌은 절치부심한 커리가 평균 32득점을 기록하며 득점왕 타이틀을 획득했고 매우 큰 볼륨을 뽑아내는 동시에 180클럽에 가입하는 등 MVP 모드를 가동하여 플레이인 토너먼트에 안착하는 데 성공하지만 레이커스전에서는 르브론의 빅샷을 얻어맞아 패배. 이어진 멤피스전에서는 디그린의 플로터 에어볼이 장렬하며 패배해 결국 시즌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한 시대를 주름잡았던 골스 왕조는 이렇게 저물게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2-1-2 시즌 워리어스의 반등의 불씨가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시즌 무패를 과시하며 골스 개같이 부활을 외친 워리어스는 정규 시즌에도 기세를 이어가며 연승가도를 달렸는데요. 거기에 실로 오랫동안 기다렸던 탐슨이 드디어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커리가 올타임 3점 챔피언을 등극하며 팀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어가자 팬들은 기대감을 참지 못하고 콧구멍을 서서히 벌렁거리기 시작했죠. 비록 커리의 부상과 들쭉날쭉한 경기력 때문에 한때 기세가 꺾이기도 했지만 커리의 부재에도 포스트 커리를 담당할 거라 평가받던 조던 폴이 마이클 조던 뺨치는 에이스의 향기를 내며 팀을 이끌었는데요.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결국 워리어스는 서부 컨퍼런스 3위로 정규 시즌을 마무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렇게 컷탐그가 모두 복귀해 오랜만에 맞이한 플레이오프. 이미 3우승을 기록한 그들에게 플레이오프는 너무나도 익숙한 무대였습니다. 덴버를 손쉽게 잡아낸 워리어스는 혈투 끝에 멤피스를 잡아내는 데에 성공하였고
피닉스를 꺾고 올라온 댈러스마저 4대1로 가볍게 제압하며 3년 만에 파이널에 복귀하는 것인데요. 그들의 몰락이 시작되었던 18-19 시즌 이후 다시 돌아온 파이널 무대에서 그 굴욕을 서력하리라 다짐한 워리어스. 하지만 그들의 상대는 디펜딩 챔피언 밀워키와 마이애미를 잡아내고 올라온 보스턴이었죠. 명실상부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하나로 거듭난 테이텀과 1옵션 같은 2옵션 역할을 하는 브라운이 활약하던 보스턴은 객관적 전력에서 워리어스보다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늘 탑독에 위치해 있던 워리어스는 익숙치 않은 언더독의 위치에서 맞이한 파이널. 보스턴은 역시나 강력했습니다. 1차전 한때 큰 점수차로 리드했지만 4쿼터 점수에서 무려 40대 16으로 크게 밀린 워리어스는 다 잡은 경기를 역전당하며 경기를 내주고 맙니다. 29점을 넣으며 팀을 이끈 커리의 활약에 힘입어 2차전을 잡아내며 반등하는 듯 했지만 3차전 보스턴에게 페인트존을 압도당하며 결국 시리즈 리드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만약 4차전까지 내준다면 우승할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상황. 이때 위기에 빠진 팀을 구원하기 위해 그가 나섰습니다. 커리의 4차전 활약은 그야말로 역대급 그 자체였습니다. 3접슛 7개를 50%의 확률로 때려박은 커리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고 결국 커리는 43점을 기록하며 4차전 승리를 워리어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워리어스는 이 기세를 몰아 5차전 그리고 6차전을 연이어 따내며 마침내 왕좌에 다시 복귀하였습니다. 지난 3년간의 부진을 완전히 털어내는 통쾌한 우승이었죠. 커리 역시 그토록 바래왔던 파이널 MVP 수상에 성공하며 그동안의 서름을 모두 씻어내는 데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부활에 성공한 워리어스는 다음 시즌인 22-23 시즌도 유력한 우승 후보로 꼽혔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본 워리어스의 경기력은 썩 좋지 못했습니다. 각각 팀 내에서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은 득점을 올려줘야 할 탐슨과 조던 풀의 기복이 굉장히 심했던 데다가 팀 전체가 홈과 원정에서 극심한 승률 차이를 보이며 롤러코스터를 탔던 것이었죠. 그래도 워리어스는 6위를 지키며 간신히 풀업 직행 열차에 탑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워낙 플레이오프만큼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워리어스기에 많은 팬들이 내심 좋은 성적을 기대했는데요. 그들의 상대는 17년 만에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세크라멘토 킹스였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그린의 병크와 탐슨과 풀의 부진으로 7차전까지 이어진 이 시리즈는 또다시 에이스 커리의 손에서 결정나고 말았습니다. 커리는 이날 50점을 기록하며 7차전 득점 기록의 역사를 새로 썼고 결국 팀을 2라운드로 이끌었죠. 2라운드에서 워리어스를 기다리고 있는 건 버럭신 트레이드 후 승승장구하고 있는 르브론의 레이커스였는데요. 레이커스와 워리어스라는 초인기팀 간의 대결이자 커리와 르브론이라는 NBA 최고의 스타 간의 대결로 주목받은 이 시리즈. NBA 총재 아담 실버를 비롯한 전 세계 모든 농구 팬들이 물개 박수를 쳤을 두 팀 간의 경기는 엄청난 기대 속에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팀 선수들이 고루 활약한 레이커스와는 달리 고군분투하는 커리의 좋은 활약에도 팀원들은 그를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탐슨과 풀의 기복, 그리고 정규 시즌부터 노출된 약점인 원정에서의 부진이 그들의 발목을 잡은 것인데요. 워리어스는 자신들의 홈이었던 2차전과 5차전에서만 겨우 2승만을 따냈고 레이커스 원정길에서는 단 하나의 승리도 따내지 못하며 결국 2대4로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 시리즈에서 탐슨과 풀의 기록은 각각 평균 16.2득점에 야투율 34.3%, 평균 8.3점에 야투율 34.5%였습니다. 결국 워리어스의 시즌은 그렇게 막을 내렸죠. 시즌이 끝난 후 워리어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다가올 시즌 그들의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인데요. 현재 워리어스는 팀 연봉 총액의 상한선, 즉 셀러리 캡이 꽉 찬 상태로 두 선수 모두 일명 페이컷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가치보다 저렴한 값에 하는 계약을 맺는다고 해도 팀 유지가 매우 빡빡한 상황입니다. 둘 다 남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전성기가 지난 그들의 기량 하락은 예정된 수순이죠. 이에 더해 미래의 워리어스를 이끌어갈 것이라고 평가받았던 조던 풀의 심각한 부진까지 과연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NBA의 패러다임을 바꾸며 한 시즌을 풍미했던 팀이 저물어가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아쉬움을 남겨주는데요. 과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이러한 조던 풀과 기존의 베테랑들을 믿고 대권에 다시 도전하려 할까요? 아니면 트레이드와 같은 새로운 시도를 통해 팀을 다시 정비할까요? 워리어스가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워리어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더 재밌는 영상으로 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